네,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건설안전공학과 이진영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AIoT 기반 실시간 위험정보 시스템의 베트남 현장 적용을 한 현장 방문을 위해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 출장 대표단의 KCT-ENC 정인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인근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KCT-ENC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KCT-ENC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실시간 위험 붕괴 예측을 개발하는 시스템 전문 회사로서 저희 AIoT 지능형 센서 시스템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물의 변이나 진동, 그리고 붕괴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이에 대해서 센서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위험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아주 국내 유일한 최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시간 위험정보 시스템 미어캣은 어떤 스마트 기술인가요? 미어캣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오늘 저희 현장에 같이 참석하신 두 분이 계시는데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종남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도로공사에서 웅벽 구조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쪽으로 현장을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미어캣이라는 좋은 기술이 좀 이렇게 저희 회사에 적용된 바도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이 완성도가 높아서 이렇게 현장에 지금 해외에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3D 라이다라든가 이런 수많은 계측 센서가 집약된 미어캣 같은 이런 계측 기술에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인데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 기술연구소의 박상원 인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정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좀 많은 것을 배워가고자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일기술공사는 토목 분야의 종합 엔지니어링사로서 구조물뿐만 아니라 옹벽, 사면, 다양한 토목 전 분야를 이제 전 분야의 설계를 하는 그런 전문 엔지니어링사로서 이러한 특화 기술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현재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안전진단 영역의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확장에 요구되는 이러한 다양한 계측 센서를 저희도 활용을 해서 향후에 같이 기술을 코어를 하고 설계 제안이나 민자나 턴키라든지 그러한 이제 PQ 쪽에 이제 기술 제안 쪽에 많이 제안을 함으로써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술을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교량을 전공을 했지만 현재는 이런 이제 안전 쪽에 많은 R&D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스마트 안전 계측 기술도 이제 예전에 이제 국토안전관리원과 같이 교량의 센서도 설치해보고 이러한 이제 효과 검증도 해봤기 때문에 저희 회사 역시도 이러한 많은 그런 이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좀 쟁점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또 더 나은 기술과 이런 AI가 합작된 이런 센싱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저희의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그런 기술력과 이런 이제 합쳐져서 좋은 그런 이제 좀 이제 설계나 이런 향후의 실용화를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인근 대표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위험정보 시스템 미어캣은 어떤 스마트 기술인가요?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네,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AIoT 지능형 센서 자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분석해서 상황을
어떤 그 전달하는 자동으로 그 판단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스로 판단하는 그 똑똑한 안전 감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좀 비교를 드리자면은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센서 자체에서 AI 빅데이터 그리고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 이 자체는 어떤 그 우리가 그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효용성 그리고 안전성을 도모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충분히 발휘하게 됩니다. 네. 네. 미어캣은 어떤 스마트 기술인지 정의를 저희가 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KST-ENC의 김다빈 우리 부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이번 베트남 현지 출장의 의미와 함께 전체 스케줄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KST-ENC의 김다빈 부장입니다. 이번 베트남 현지 출장 일정은 이제 저희 국제협력 공동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해외로의 성과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출장에서는 베트남에 있는 다낭 지역, 중부 지역 다낭 대학교와 함께 기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또 현지에 설치된 미어캣의 현장 실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관계자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그리고 다양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지에서의 어떤 반응과 그리고 기술 앞으로의 이제 확산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의근 대표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KST-ENC의 그 실시간 전도 위험 경보가 가능한 지능형 변이 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과 관련해서 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신기술로 이 기술이 지정되었다고 건설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 기술이 지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 그 KST-ENC는 23년도에 행안부 재난안전 신기술과 더불어 그리고 국토부의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동시에 그 인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 이 기술들은 1차 그리고 2차 현장 실사 그리고 마지막 3차 최종 심사를 거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인증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되기까지 신기술이 지정되기까지 1년여가 가까이 그 실증 관련해서 넘었는데요. 이 지정은 단순히 인증서를 받은 것을 넘어서 저희 기술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설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베트남 현장 실증도 이 기술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고요. 특히 그 지자체 스마트 안전관리 의무화, 도시기반 시설관리 고도화,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도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와 현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미어캣이 그럼 건설 현장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건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뭐 국지성 집중호우, 장마, 태풍 등 여러 가지 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측면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공사, 가시설, 옹벽, 비탈면, 많은 여러 가지 도로, 철도 등 공사 현장에서는 그 최근에도 사전 경고 없이 위험이 발생하고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어캣 시스템은 바로 이런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상이 감지되었다라는
알림을 보냄으로써 작업을 중지하고 인력을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 AIoT 센서가 상시 감시하고 또 알고리즘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위험 수준을 판단 그리고 경보를 자동으로 보내는 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나머지 미어캣은 케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센서가 모든 무선 통신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정이 바뀐다 할지라도 건설 현장에서 쉽게 설치하고 이동할 수 있어서 실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좀 더 큰 장점입니다. 자, 이런 기술이 보편화되면 앞으로 건설 현장의 사고는 예측하고 막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욱더 인식 전환이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최근 한국에서는 싱크홀, 지반 침하, 그리고 지하 붕괴, 지하공사 붕괴 등과 같은 각종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안산선 사고 인제 붕괴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사고 조사 후에 복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추가 붕괴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도공단 등에서 미어캣의 붕괴 예측 시스템에 대한 기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어캣의 가장 큰 장점이 케이블이 없다. 무선으로 이제 이렇게 고동을 이제 예측을 하시고, 이 데이터들이 무선으로 전송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 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하는 기술을 만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그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보면은 노이즈 문제인데, 이 노이즈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기술을 공개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무선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이제 초전력 기술을 구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가지의 기술로만 이 전력을 줄인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고, 통신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펌웨어라든가 그리고 하드웨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기기 간의 매칭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 무선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첫 번째. 그리고 이 센서는 그 지능형 센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능형 센서는 제일 먼저 신뢰에 근거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 사람하고도 관계가, 저는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센서에서도 이 들어온 데이터가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 어떤 노이즈라든가 오경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필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센서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신호를 다 제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센서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면서도 신뢰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오경보 제거라든가 위험 의사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용한 방면으로 크게 계속 확대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대표님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그 현장 실증을 동남아에서 한다는 거는 되게 제가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교량 쪽의 센서를 계측을 해보고 이제 설치를 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좀 배터리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특성상 이제 영하 30도 이상, 고온으로는 60, 70도 이상 이런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그런 지속성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척박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이런 어느 정도의 상온 온도에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하다 보니 이런 이제 배터리 지속성이나 이런 약간 템포러리 개념의 계측이지만 좀 더 롱텀 개념의 계측을 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오히려 이런 동남아 시장 쪽에 시장을 개척하시는 것도 하나의 그 미어캣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이제 기존에 있는 계측 센서와 지금 미어캣의 계측 센서의 가장 큰 차별성은 AI 기술이 탑재가 된 겁니다. 결국 AI라는 거는 결국은 수많은 그 데이터 DB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학습을 통한 어떤 이제 결론을 이제 컴퓨터가 직접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이제 옹벽이나 사면의 조건들이 사실은 다 제각각 다양한 현장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의 그런 핵심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제 신기술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AI 측면에서의 이런 그런 좀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가 좀 궁금한 다른 계측 시스템 대비 어떠한 좀 신뢰성이나 이런 AI적인 차별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기존의 센서하고 큰 차이점은 이전의 센서는 측정한 데이터를 단순히 보낸다라는 데 큰 이제 주 목적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가 AI 기능을 하는데 이게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데이터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1초에 50Hz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루가 되면은 432만 회를 센서 하나당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하나도 버리는 데이터가 없이 분석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이즈가 432만 개 중에 이게 노이즈가 하나가 들어갔냐 아니면은 뭐 10개가 들어갔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걸러내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AI, 이제 큰 의미에서는 AI이고요. 그리고 이제 AI의 작은 부분은 일단은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해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그 위험하면 위험이다라는 것도 아주 값진 결과이고요. 그리고 안전이다라는 것도 이 많은 데이터를 다 거쳐서 나온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AI 즉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어떤 그 효용성 가치를 더 도출을 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싱크홀, 집안 침하, 지하공사 붕괴 등과 같은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주처인 철도공단 등에서 이 미어캣의 붕괴 예측 기술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항상 그 어떤 큰 위기, 붕괴라든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실시간이라는 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의가 저희한테도 오고 하는 실정인데요. 분명히 좀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현장이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발생하면은 이 굉장히 이 매몰된 복구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작업자들이 안에 또 갇혀 있기도 하고 이 또 2차적으로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관리하는 것, 이 안전한 상황을 위험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위험한 상황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면서 복구를 한다라는 것, 이것도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 그리고 위험을 발생하는 인지하는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이런 붕괴라든가 더 위험을 막아야 될 이런 현장에도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비행복 시스템 미어캣 기술이 확대된다면 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또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 현장의 대형 사고를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같은데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어떤 요청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디 썼죠? 좀 이제 저희가 그 작은 회사지만은 이제 큰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작은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장려할 수 있게끔 제도라든가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풀어져서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뭐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또 적격 심사 얘는 이제 기술이기도 하고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격 제품 뭐 특정 제품 어떤 심사라든가 이런 어떤 기회 폭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표님께 뭐 좀 약간 흐름에는 안 맞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구조공학 박사로서 어떻게 이런 개척 기술을 개발을 하실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이 개척 기술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 개척 센서에는 뭐 우리가 아는 뭐 지자기 센서 그다음에 뭐 자이로 센서, 가속도계, 그다음에 뭐 중력 방향 중력 센서, 온도 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미어캣에서는 어떤 센서 기술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레시피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비밀이신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예, 기꺼이 그 도정남 박사님이 그 궁금하신 점을 최대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구조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 우리 이제 건설 쪽에서 학문이 모두 다 이제 전통적으로 우수한 학문이고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저희 센서 안에도 그 녹아 들어간 기술들이 그 구조 그리고 물리, 수학 그리고 IT 그리고 펌웨어 등 그 소프트웨어 등 크게는 이렇게 5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술은 한 가지 이 전자를 하는 분들이 혼자 만들기 어렵고 그리고 토목을 하는 분들이 혼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알아야 하고 같이 콜라보가 돼야지만이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이 진정한 기술이 도출될 수 있다. 예,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 개발하셨던 이제 기술명이 AIoT 기반의 지능형 센서 시스템 미어캣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미어캣은 이제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인데 미어캣을 탁 찍어서 이렇게 좀 그 제품명에 기술명에 들어갔던 좀 대표님의 히스토리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계측 센서 시장이 사실은 뭔가 유지 관리나 메인터넌스 개념이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토목 구조물이나 시설물 공사와 같이 뭔가 그 좀 그러니까 이제 계측 센서 하나만 한다 그러면 시장의 파이가 좀 이제 작을 수도 있을 수도 판단이 들어서 뭔가 만약에 옹벽을 하신다 그러면 옹벽에 대한 공사업과 같이 이런 미어캣에 대한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같이 이렇게 병합을 해준다 그러면 좀 더 뭔가 사업의 시너지가 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이런 계측 센서 이외에 뭔가 조금 요거의 시장의 파이를 확대하기 위한 뭔가 또 대표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미어캣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떤 브랜드 네임을 공모를 조금 더 브랜드 네임을 갖고자 예, 저희 사내에서 전사적으로 이제 네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주로 나왔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동물 위주로 나왔는데, 예,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도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이게 굉장히 경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이 굴에서 나오자마자 사주 경계를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미어캣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뭐 이름이 귀엽기도 하고 약간은 기억이 잘 납니다. 네, 경계를 기억도 잘 나시죠. 확실히 기억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네이밍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참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측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시설물 안전을 통해서 작업자 안전을 도모한다라는 것. 이제 진정한 스마트 시대로의 전환을 AIoT 지능형 센서를 통해서 시설물 안전의 진정한 시대를 시작한다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첫 번째 주된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토목을 구조를 전공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 보면은 현장에서 굉장히 그 어떤 정밀한 측정 기술을 요구를 통해서 혹은 어떤 그 물리적 변화를 얻어냄으로써 어떤 가시설이면 가시설, 옹벽이면 옹벽, 혹은 수직구 여기에 최적화된 기술들을 같이 콜라보를 시켜서 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 기술 개발 쪽으로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공종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상이라고 할까요? 여기랑 같이 콜라보가 된다 그러면은 아주 특화된 기술을 그리고 제품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자료가 있으시면은 꼭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베트남 다낭에 저희 실증 현장에 그 귀한 분들 모시고 같이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숙소고요. 그리고 이런 또 좋은 자리에 또 한국건설신문에서 우리 김덕수 부국장님이 같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데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면요. 저희 또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편하게 나머지 시간을 오늘 하루는 일단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의 이 미어캣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온 지가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 다낭대학교에서 관련 다낭시의 공무원들 유시해가지고 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좀 결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 있고요. 그리고 오늘 도정도 박사님, 박상은 이사님 또 만나뵈서 반갑고요. 앞으로 계속 재밌게 일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완성도 높은 기술로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으셨으면 또 세계적인 또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 다낭까지 이렇게 진출하신 게 너무 멋지시고, 이런 국가적인 교류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낭대학교에서의 또 세미나도 너무 기대가 되고, 현장에 적용하신 것까지 많이 보면서 많이 배워가서 저도 이제 대표님처럼 국가 기술을 국가 기술의 어떤 부분은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이렇게 또 다짐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술연구소에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연구 과제를 하고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그런 개런티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신기술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겉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받았구나라고 하지만 이제 내적으로는 엄청난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지적 호기심이 좀 되게 강한 편이라서 또 이런 이제 처음 온 다낭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좀 견문도 쌓고 이런 것들도 저도 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첫날이 되고 또 2일, 3일이, 4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낭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 일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이제 기술 공유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베트남 중부권에서 이번 기술 교류 활동을 통해 여러 이제 미어캣에 대한 또 진해용 센서 기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이런 이제 스마트 기술들의 보급을 위해서 모두 이제 다 같이 이제 노력하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자리로 필요한 분들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앞으로 저희 회사 KCDH가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구조화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